그러게. 자, 그러면은 질문 문항부터 페이지와 문항 번호로 받자. 자, 질문 번호 46쪽에 2-1번, 46쪽에 2-1, 10쪽에 7-2, 90, 50, 50쪽에 7-1번, 또 40의 7-1이요. 40의 7-1, 40쪽에 7-2, 7-1, 7-2, 51에 12-2, 51에 12-1, 49의 4-2요. 49에 4-2, 네. 또 51쪽에 10-2번, 51쪽 10-2번, 10-1, 10-2, 또 46쪽에 2-1이랑 2-2, 2-1, 2-2, 47쪽에 3-2, 47쪽에 3-2, 2, 더 봐도 되겠다. 또 50쪽에 7-2, 50쪽에 7-2, 51에 10-1번, 10-1, 51쪽 11-2. 11-2. 자, 개수를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일단은 12개 먼저 받아볼게. 시간 남으면 더 받아도 되니까. 자, 잘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그러면은 40쪽에 7-1부터 봅시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문 문항인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이 문제 질문 아니에요 라는 친구들은 다른 문제 집중하고 있으면 되겠다. 자, 40쪽에 7-1 먼저 봅시다. 자, 화면 보이지? 네, 안 깨지지 이 정도면. 자, A 합집합 X를 했을 때 그 결과 X라는 집합. 비교 집합 X 하면 그 결과 X. 땡한 걸로 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얘랑 같은 표현이 어떤 표현이 될 수 있겠니? 아, A랑 합쳤는데 X가 더 커요. A랑 X를 합쳤는데 X가 더 커요라는 건 A가 X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비교집합 X를 했는데 X라는 거는 X가 B에 속해요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얘는 같은 표현으로 합쳐서 A와 B 사이에 X가 포함되어요 라는 거지. 그럼 B는 지금 조건지시법으로 나타나 있는데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써보면 12의 양의 약수면 1, 2, 3, 4, 6, 1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X라는 건 지금 X는 1, 4는 무조건 갖고 있어. 1, 4는 무조건 갖고 있어. 그리고 2, 3, 6, 12에 대해서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2의 4제곱만큼 나오겠지. 그래서 집합 X의 개수는 16개가 되겠다. 가능한 각각 경우에 따라서 나오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왼쪽 조건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다음 문항 넘어갈게. 7-2번. 얘도 비슷한 유형이네. 자, A 135, B 1, 2, 3, 4, 5. 그럼 어쨌든 A는 B의 지금 부분집합인 상태이고, 똑같은 표현 또 나왔네. X가 B에 포함된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B차집합 A와 X를 합쳤을 때 X가 된다는 건 B차집합 A가 있어서 조금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돼. 여기서도. 아까 우리가 위의 문제에서 A랑 합쳐서 X가 됐기 때문에 A가 들어간다였지. 그럼 이번에는 B차집합 A가 들어가니까 B차집합 A가 X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아, 그러면은 똑같이 합칠 수 있겠다. 아까 A 자리가 그냥 B차집합 A가 들어갔을 뿐이야. B차집합 A and 합집합 B차집합 A 포함한다 X 포함한다 B 이렇게 되겠다. 정리해보면 조건을. 맞니? 자, 그러면은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A, B 포함했을 때 지금 A 자체도 B의 부분 집합이지. 그러면은 표현했을 때 B, A라고 했을 때 여기서 1, 3, 5 하고 2, 4 이렇게 되지. 맞니? 그럼 따라서 B차집합 A에는 포함되고 B차집합 A를 포함하고 D에는 सब셋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니까 2, 4는 무조건 가져야겠다. 그치? 2, 4는 무조건 갖고 1, 3, 5는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겠지 우리가. 그래서 경우의 수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생각할 수 있겠네. 집합 X가 가능한 경우의 수가. 그래서 개수 또한 2의 세제곱해서 8개 나오겠다. 여기서도 B차집합 A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물론 원소 나열법으로 B차집합 A를 썼을 때 어렵지 않게 나오기도 하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한눈에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서 46쪽 2-1부터 봅시다. 2-1, 2-2. 자, 지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교 B와 B를 합친 것과 A차 집합 B를 또 합집합하면 B가 나온대.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지. 그럼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보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A, B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밑에다 그리죠. 여기까지 들어왔네. 전체 집합 U. 그러면은 A 교집합 B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번호 매겨서 푸는 벤 다이어그램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니? 살아생전 처음 들어보니. 오케이. 그럼 오늘 배운 게 있다. 수학하 여기 반이 몇 번째 정도 들어왔니? 첫 바퀴니?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띄워야 돼. 수학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사실 우리가 색칠하는 건 많이 봤지. 색칠해서 푸는 방법, 벤 다이어그램에서 여기서 집합 찾을 때. 근데 색칠하는 걸 하다 보면은 집합이 여러 개 나왔을 때 색칠하기가 굉장히 덕지덕지 돼가지고 보기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나도 이 방법으로 배운 건데 각각의 여기 분리된 영역들이 있잖아. 분할된 영역들이 보이지 이렇게 4개. 그치? 우리가 이건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얘네끼리 겹치지 않아. 분할된 영역끼리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 있는 영역에 번호를 매겨. 1번, 2번, 3번, 4번. 1, 2, 3, 4번끼리는 겹치지 않지. 그럼 이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지금 조건 보면 A교 B는 2번이지. 그냥 B는 2, 3번이야. A차 집합 B는 A에서 교집합 뺀 거니까 1번이야. 그럼 결론은 뭐야? 2번하고 합집합 2, 3번. 물론 이게 정확한 수학적 표현은 아니야. 하면은 당연히 2번, 3번이겠지, 영역은. 합집합하면. A차 집합 B는 어차피 1번이잖아. 그럼 1번하고
2번, 3번을 합집합하면은 1, 2, 3이지. 즉, 뭐야? 1, 2, 3이라는 거는 A 합이지. 결국 얘를 정리해보면은 A 합집합 B가 나오는데 그게 B랑 똑같아요라는 조건이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1, 2, 3이 A 합집합 B니까. 그러면 뭐야? A 합집합 B가 B라는 거는 얘네를 합해도 포함되는 거니까 사실 A, B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지. 이미 A가 B에 속해 있어요. 맞니? 그러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네. A 합 A가 B에 속하면은 자연스럽게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에 속하게 되는 것도 파악을 가능하잖아. 맞니?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1, 2, 3, 4, 5번 체크해보자. 1번 틀렸지? A가 들어가야겠네 여기는. 요 그림에서. 자, 2번 A가 B 여집합에 포함되니? 아니요, A는 B에 포함됩니다. 달라. 3번 B가 A 여집합에 포함되니? 헷갈리면 얘 바꿔보면 되지. 똑같은 표현이 A가 B 여집합에 포함된다는데 아니지. 3번 땡. 5번 A와 B 여집합을 합하면 전체니? 아니요. 왜냐하면 전체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번호도 1번, 2번, 3번 매겨볼 수 있지. 각각 영역을. 그럼 A와 B 여집합 합하면 1번 더하기 3번이지. 1번 더하기 3번이지. 그럼 1번 더하기 3번에서 전체 안 나오지. 그래서 달라. 그럼 결과는 뭐야? 4번. A에서 B 차집합하면 당연히 공집합이지. 더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자신을 포함하는.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찾아줄 수 있지. 물론 얘네들을 서술형이라면 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연산을 정리해가지고 집합으로서 표현을 해서 찾을 수 있지만 물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얘는 어렵진 않아. 우리가 빠르게 풀고자 할 때는 이렇게 번호 매겨가지고 각각 영역에 대해서 번호 매겨가지고 영역 더하고 영역 빼고 이것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는 영역으로 집합을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걸 이용해서 2-2도 생각을 해보자. 얘도 얘가 성립한다고 했으니 이렇게만 보면은 조금 판단하기가 복잡해지지. 물론 얘를 바로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풀어도 상관없어. 어떤 말이냐면은 얘를 이번에는 이제 번호 안 매기고도 풀어볼게. 얘를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하듯이 써보면은 요거에 A교 A여 합 A교 B 그리고 합 B교 B 중괄호 쓰자. 얘도 합 비교 A 요거지. 맞니? 그러면은 우리가 얘는 어차피 공집합인 거 알고 얘는 그냥 A교비니까 공집합은 A교비 합해야 A교비 여기는 B 그리고 B와 비교 A 합하면 어떻게 되니? 그냥 B 나오지 비교 A는 이미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합 B야. 그럼 A교 B와 B를 합하면 결국 B야. 그럼 B가 A교비랑 같아요. B가 A교비랑 같아요. 얘를 그렸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A, B라고 했을 때 B가 A교비랑 같아요라는 것은 요 영역이 공집합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요 영역이 공집합이 나온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야? B가 A에 포함된다는 거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지. 어렵지 않지. 이렇게 식으로 풀어도. 또 다른 방법. 아까 번호 매개에서 푸는 거 생각해보면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겠지.
각각의 영역 1번, 2번, 3번, 4번이라 했을 때 얘 빨간색으로 써보자. A 여집합은 3, 4번이지. 3, 4번과 2, 3번을 합치면 2, 3, 4번. 이게 A여 합비야. 그거랑 1, 2번의 교집합. 1, 2번의 교집합. 해보면은 2지 그냥. 그리고 두 번째 거에서도 A 합비는 1, 2, 3이야. 1, 2, 3하고 2, 3을 합쳐. 근데 교집합하자는 거지. 그러면 2, 3이지. 근데 2, 3하고 2하고 결과적으로 합집합하니까 그냥 2, 3이야. 즉, 2, 3이라고 한다면 B집합 의미하는 거네. 그래서 B집합이 A겹이랑 같은 거니까 이 이율은 똑같이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사실. 왜냐하면은 서술형에서 이렇게 식을 해결해서 결과를 내라라고 한다면은 1, 2, 3 썼을 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서술형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연산을 통해 찾아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47쪽 3-2로 넘어갑시다. 얘는 우리가 뭐만 알면 되냐면은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지. 여기서 쓰이는 원소의 개수 공식이 없기 때문에. 얘가 A 합 B가 그것의 원소의 개수는 NA와 NB 더하고 겹쳐서 더해지는 NA 교비를 한 번 빼주면 돼요. 중복되기 때문에. 라고 배웠지?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자는 거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거 뭐야? 얘 알려줬고 얘 알려줬어. 얘 알려줬어. A, B하고 합집합 알려줬으면 교집합 찾을 수 있겠다. 교집합 찾아보면 합이 40. A, B가 각각 25하고 30. 빼기 NA 교비. 맞니? 자, 그러면은 NA 교비가 얼마야? 55에서 40 빼니까 15지.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얘야. 근데 얘라는 건 우리가 차집합 성질을 이용해서 다시 모아줄 수 있죠. 이렇게. A교비의 여집합이고. 그럼 얘는 뭐야? 전체 원소 개수에서 A교비 원소의 개수 빼주면 끝이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맞니? 그래서 50에서 교집합 15개 빼준 35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의 정답이다. 이해됐니? 자, 그래서 정답 35.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4-2번 49쪽에 동우셈과 집합을 배울 때는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요? 식으로 풀어 주셨느냐 아니면 그림으로 그리셨느냐? 방법대로? 오케이. 나는 동우쌤께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물어보고. 49번 4-2번 여기다. 자, 전체 집합율을 10 이하의 자연수들을 모아둔 집합이라다. 1, 2, 3, 4, 5, 6, 7, 9, 10 그 집합이지. A는 1, 2, 4, 70. A 합 B는 이렇게 되고 A 교비는 4, 7이다. B 여집합을 구하자. 얘는 우리가 차분하게 문제 조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일단 우리가 전체 집합 표현해놓고 좀 더 크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A는 1, 2, 4, 70인데 B는 아직 몰라. 어쨌든 교집합은 4와 7밖에 원소가 없다 했으니 4, 7 써놓고 가자. 자연스럽게 교집합에 4, 7 있다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 1, 2,
자취 썼고 10 들어간다 이거네. 그리고 합집합했을 때는 A에 없는 거 먼저 찾자. A가 1, 2, 4, 7, 10이라 했으니까 3, 6, 8은 A에 없지. 근데 합집합해서 3, 6, 8 있으려면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B차집합 A 영역 여기 있어줘야겠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A 합 B에 들어갈 원소는 모두 결정이 됐어. 그럼 여기 중에서 없는 것들 생각해 보면은 A 합 B의 바깥 영역이 있겠다. 규민이 피곤하니 졸리면은 뒤에 서서 들어니.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이걸 끄는 게 낫나? 더 잘 보이니 아니면 비슷하니? 끄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해보면 1, 2, 3, 4, 5가 없네. 5, 6, 7, 8, 9가 없네. 10까지 있으니까 B의 여집합 구해보면은 1, 2, 10하고 5, 9 합치면 되겠다. 그래서 B의 여집합은 1, 2, 5, 9, 10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겠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다음 문항 넘어가서 7-1 봅시다. 50쪽에 7-1. 이런 문제 풀 때 유리한 방법이 번호 매겨서 푸는 번호 매겨서 푸는 방법이 유리하겠지. 물론 식으로도 설명을 해줄게. 식으로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A 차집합 A교 B여라고 했으니까 사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는 A에서 A 차집합 B만큼 빼내겠구나. A에서 A 차집합 B만큼 빼내겠구나 하면 남는 건 교집합밖에 없지. 그래서 A 교집합 B가 A니까 그럼 뭐야? A 교집합 B가 A라는 것은 여기 영역이 공집합이 돼서 A가 B에 속한다. 이 조건 가지고 가자는 거지. 물론 얘를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A 여기서 차집합 요건 거죠. 이렇게 생긴 집합이니까 교 이렇게 생긴 집합의 여집합 즉 A여 여기서 드모건 법칙 사용했을 때 A여 합 D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A교 A여 합 A교 B니까 어쨌든 A교 A 여집합 얘는 공집합이지 교집합했으니까 그리고 A교 B만 남지. 그러면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네. 그럼 어쨌든 A가 B에 속한다는 걸 이용해서 기니들이 찾아보자. 기억. A 합집합 B가 A니?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요 버전 하나 그려놓고 가자. 자, A 합집합 B 하면은 B지. 땡. A와 달라. A 차집합 B 하면 공집합 맞지. A가 더 작은 애니까. B가 A에 속한다? 아니지. A가 B에 속하는 거지. A여의 B여가 속한다? 같은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A가 B에 속한다. 그치? 그럼 같은 말이네. 맞니? 그래서 리을 맞고. 정답, 니은, 리을. 자, 그러면은 옆에 7-2로 넘어가도 괜찮겠니? 음, 천천히 할게. 음, 25분 충분하겠지.
자, 7-2로 넘어갑시다. 이런 경우에는, 자, 얘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규민이 많이 피곤하면은 물 한 번 먹고 와. 얘를 요것만 보고 생각을 해보자. 교집합 A 여집합은 어떤 의미냐면은 차집합 A 했던 거랑 똑같지. 그럼 얘가 공집합이 된다는 거니까 어떻게 돼? 얘가 공집합이 된다는 것은 A 합집합 B보다 A가 더 커요라는 거지. A 합집합 B보다 A가 더 커요. 근데 이미 A는 A 합집합 B에 들어가는데 A 합집합 B도 A에 들어가.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아, 같은 표현 A교 B, A 합 B가 A구나. A 합 B가 A구나. A 합 B가 A니까 어떻게 돼? 얘는 B가 A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는구나. 맞니? B가 A에 들어가는구나.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놓아 보면은 B, A 이렇게 했을 때 A 차집합 B는 공집합일 필요는 없지. 땡. A 합집합 B는 A지. 이렇게 쓰자. A교 B는 B지. B가 A에 속한다는 것은 같은 표현으로 A여가 B여에 들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얘도 땡. 그럼 5번. B가 아닌 것을 A에 합하면은 전체 집합 U가 나온다. 얘는 우리가 U 그려보면은 전체 집합 이렇게 잡았을 때 영역 1, 2, 3번으로 잡아보자 각각. 그러면은 A는 1, 2, 합집합 B여는 2, 3. 합치니까 어떻게 돼? 1, 2, 3. 따라서 전체 맞지?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10-1, 10-2, 11-2, 12-1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집합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거든. 왜냐면 뭐랄까 영어로 치면은 그랜마 같은 거거든요. 이 수학에서의 문법을 익힌다고 생각을 해야 돼. 집합은 그 규칙을 익힌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 함수도 그렇고 뭐 순열 조합도 그렇고 이해하는데 편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 자, 51쪽 봅시다. 10-1번부터 확인합시다. 자, 여기서도 표현이 이렇게 돼 있네. A에서 A 차집합 B를 빼보면은 A 합 B와 같다. 그럼 얘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 용이하겠지. 우리가 객관식 풀 때는 이상하게 그렸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 그러면은 A 차집합 B는 여기서 번호를 똑같이 매겨보자. 1, 2, 3, 바깥까지 4. A는 1, 2번이고 A 차집합 B는 1번이지. 1, 2번 영역에서 1번 빼요. 2번 남네. 즉 교집합 남지. 교집합한 게
합집합한 거랑 같아요라는 것은 A교 B와 A 합 B가 같다는 것은 얘는 좀 우리가 낯설 수 있는데 지금 1, 3번 영역이 둘 다 공집합이라는 거지. 이렇게 공집합이라는 거지. 좀 잘리구나 옆에가. 1, 3번 영역이 공집합이라는 거지. 그렇다는 것은 뭐야? A교 B가 A와도 같고 얘가 동시에 B랑도 같은 거니까 A와 B가 같다는 거지. 그래서 A는 B 둘이 서로 같은 집합이구나. 서갓집 이런 경우지. 서로 같은 집합. 그러면은 정답은 뭐 당연히 3번에 있을 테고 그럼 나머지가 왜 틀린지도 고민해봐야겠지. 근데 어차피 얘가 A와 B가 같은 형태인 이런 형태인 거잖아. A 여집합이 B에 당연히 안 들어가고 반대도 마찬가지고 얘는 맞는 말이고 A요 B는 공집합이 아니라 뭐 A나 B지. 이제 똑같으니까 얘도 합집합해도 A나 B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게 빠르게. 그래서 정답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괜찮니? 10-2도 보자. 얘는 지금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도 되고 영역별로 1, 2, 3번 매겨가지고 풀어도 되겠지. 둘 다 해보자. 자, 식부터 정리해보면 아이고, A 합집합 B에 교 바깥의 차집합은 안으로 넣어주자. A 합 B여 이렇게 쓸 수 있지. 맞니?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수에서 서로 다른 소수들의 곱으로 분해하는 걸 무슨 분해라고 해요? 초인수 분해라고 배웠었지. 그걸 시계 개념으로 확장해서 인수분해까지 했지. 그거를 이제 우리는 집합의 개념에서도 비슷하게 개념을 하나 연산 방법을 정의할 수 있는 게 영욱이 안 들리나? 영욱이 졸리니? 좀만 버티자. 좀만 버티자 해. 얘도 분배 법칙으로 묶어낼 수 있겠지. 왜? A 합 A 합 가운데 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묶여? 합으로 묶고 비교 비여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다시 전개하듯이 풀어내면은 A 합 B 교 A 합 B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 여기가 공집합이지. 비교 비여집합이. 맞니? 그러면은 결국 얘가 A야. 근데 A가 A 합 B랑 같아. 끝났네. A가 A 합 B랑 같다. 그럼 뭐야? B가 A에 들어가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얘를 번호 매겨서 풀어도 똑같아. 번호 매겨서 풀어도. A, 크게 그려보자. B, 각각 영역 1, 2, 3번, 4번. A 합 B는 뭐야? 1, 2, 3. A교 B는, A 여집합은 3, 4번이지. B는 2, 3번이고. 그럼 3, 4번과 2, 3번의 교집합은 원래 조해보면은 뭐가 나와? 위에 있을까? 3, 4번과 2, 3번의 교집합은 3이지 그냥. 근데 그것의 여집합이지. 그러면 1, 2, 4네. 1, 2, 3과 1, 2, 4의 교집합이지 이거는. 1, 2, 3과 1, 2, 4의 교집합. 그럼 뭐야? 1, 2야 교집. 1, 2는 뭐였어? A였어. 똑같이 나오네. 그래서 결국 A와 A 합집합 B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제 기니디를 풀어보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기억. 얘도 하나 그려놓자. B가 포함된다는 건. 기억. B에서 A 빼면 공집합 맞는 말이야. B가 더 작으니까. A에서 B 빼면 A 아니지. 이렇게 되려면, 이게 성립하려면 A, B가 서로 소유해야지. 서로 소유합니다. A 여집합에서 B를 합하면 전체 맞지. 얘도 1번, 2번, 3번 해보면 A 여집합 3번과 B, 잠깐만. 잘못 볼 뻔. A 여집합 3번과 B 1번 합치면 1, 3번이니까 전체는 안 되네. 이게 맞으려면은 B 여집합하고 A라고 해야지. 리을 B 여집합이 A 여집합에 들어가나 B 여집합 2, 3번. 이렇게 쓰자. B 여집합 2, 3번. A 여집합 3번. 아니네. 반대로 들어가야겠지. B와 B 차집합 A는 서로 쏟아. 맞는 말이니? 일반적으로 B와 B 차집합 A는 서로 소가 되지 않지. 그런데 여기서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서로소의 정의가 뭐였니? 그치. 하나도 안 겹치. 그럼 우리가 국어적인 정어, 수학적인 정의에서는 서로소는 교집합이 공집합뿐인 교집합. 교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뿐인 그런 집합이지. 그럼 뭐야 여기서? B와 공집합을 교집합해서 공집합이지 어차피. 그럼 서로소의 정의에 맞는 거네.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어차피 한쪽이 공집합이면 무조건 서로소겠지. 그래서 미음도 참. 그래서 기억 미음.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응, 우리 종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11-2 봅시다. 자, 얘는 친절하게 색칠해줬네. 여기서 나타내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색칠하고. 근데 조금 귀찮지? 별로 안 귀찮은데요? 라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방법이 두 가지거든, 얘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가 지금 흰색이지.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면은 흰색이지. 흰색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빼줘도 돼. 또는 여기서 주황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어떻게 더 표현되냐면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서 A 교비를 합친 거로도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어쨌든 음, 얘의 요거지. 그러면은 뭐 편한 걸로 구해주면 되겠지. 뭐 어떤 걸로 구해도 크게 상관이 없겠다. 결국에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교집합 구해야 돼. A교 B. 그래서 A교 B의 원소의 개수 구하기 위해서 A 합 B를 이용해 보면 NA 합 B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빼기 NA 교비. 따라서 합비가 30이고 각각 15에 21이니까 NA 교비가 얼마야? 6이지. 그럼 얘가 얼마야? 6이라는 거야. 근데 전체가 48인데 합집합이 38이야. 그럼 나머지 0이요? 18이지. 그치? 그래서 정답 우리가 구하려는 거 색칠하는 거의 개수 18 더하기 6해서 24가 되겠지. 맞니?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괜찮지 넘어가도. 12-1 봅시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이 안 돼 있고 문장대로 표현이 돼 있지. 그럼 문장형 문제에서는 우리가 문장을 읽고 거기서의 수학적인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해서 결과를 찾아내야겠지. 수학적 결과를 찾아서 그게 우리가 구하는 거랑 맞는지까지 판단을 해줘야겠지. 자, 축구 동아리 가입 학생 13명, 농구 동아리 9명, 모두 가입한 학생이 5명. 이래.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지. 그러면 축구 동아리 가입한 학생 수를 A라 해보자. A를 축구 동아리 가입 학생 수. B를 가입 학생 집합으로 하자. 그래야 NA가 학생 수가 되니까. B는 농구 동아리 가입 학생.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NA가 13인 거지. 축구 동아리 가입 학생 수가 13. NB가 농구 동아리 가입 학생 수니까 9명. 모두 가입은 A 집합이면서 B 집합 둘 다 들어간 거니까 A 곱이지. 얘가 5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적어도 하나의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는 합집합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농구 동아리에 축구 동아리에 합치면은 적어도 하나에 들어간 애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NA 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곱이 이므로 13에 9 더해서 5 빼자. 얼마야? 17 나오나? 17 나오겠지? 맞니? 그래서 정답 17명. 학생 수라 했으니까 뭐 명을 붙여주는 게 맞겠지. 우리가 주의해줘야 될 게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축구 동아리와 농구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구할 때는 뭐를 찾아줘야 돼? 얘 표현이 아닌 축구 동아리에 들어간 사람과 농구 동아리 들어간 사람의 총합 학생 수의 총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NA 더하기 NB를 구해줘야겠지. 그럴 때는. 근데 여기선 적어도 하나에 들어간 거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를 구해줘야 돼. 축구 동아리 학생 수 합집합 농구 동아리 학생 그것의 수를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텍스트로 나올 때는 이 문장이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며 그리고 그 표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 적어도 모두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표현들에 익숙해져서 바로 수학적인 표현으로 변환이 돼야 돼. 그걸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문제를 풀면서. 알겠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돼. 집합의 연산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12문제는 끝났고 또 질문 문항 없니? 질문. 그러면은 일단 각자 제풀이를 하자. 우리가 진도를 지금 나가기에는 쉬는 시간이 4분 남아가지고 일단 각자 제풀이를 하자. 4분 동안. 그러고 5분 쉬었다가 시작하자. 동치면은 자, PT 질문 번호 받겠습니다. 4, 5, 1번, 2번 질문인 사람. 2번 누구나 다 맞았니? 몰라? 3번 질문인 사람. 없지. 2번, 3번 질문인 사람. 일단은 저번보다 괜찮았니? 난이도 좋지? 할만했지? 이 정도면. 자, 그러면은 1, 4, 5번 설명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DT도 자신의 질문이 아닌 번호는 다른 DT 문제 되풀이하고 있으면 돼. 고쳐봐. 자, DT 1번부터 봅시다. 다음식 PX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을 인수가짐. and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나머지 3이라고 했을 때 P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요거지. 그러면은 요걸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나머지 RX를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누니까 지금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1차 이하의 식이 되겠다. 그럼 나라면 얘를 AX 플러스 B로 두자 라고 할 수 있다고 했지. 자, 그러면 이제 항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PX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지 나눠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요거 몫을 Q1X라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또한 얘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2X라 쓰면은 나머지가 3이라고 하였으니 여기 식의 차례대로 대입해 보면 되겠지. 아, 그러면은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여기서 우변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지. 얘가 0. 2 넣었을 때는 첫 번째 식의 대입식 2A 더하기 B가 이렇게 돼 3이 돼. 그럼 둘을 연립하면 되겠네. 여기서 우리가 A가 B라는 걸 아니까. B 대신에 A 넣어보면은 3A가 3. 그럼 A가 1이네. 근데 B도 1이겠지, 그럼. 따라서 나머지는 AX 플러스 B가 X 플러스 1이 되겠다.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더라. 그 다음 4번 넘어가도 괜찮겠니? 네, 4번 천천히 넘어가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봤던 유형이지. 자, 자, 4번.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하여 P1은 1이고 P2는 2고 P3는 3일 때 PX를 X-5로 나눴을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을 쓰세요. 자, 우리가 P1은 1이고 P2는 2고 얘를 살짝 바꿔서 써보면은 P1-1은 0이고 P2-2는 0이고 P3-3는 0이지. 그럼 얘를 우리가 좀 일반화해서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px-x는 0의 꼴을 우리가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지. 그럼 px-x 여기선 px가 3차식이므로 똑같은 px-x도 3차식이야. 3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지. 그럼 얘는 x-1, x-2, x-3을 그럼 이렇게 생긴 식은 x-, x-, x-3을 인수로 갖겠네. 왜냐면 이렇게 생긴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3차 방정식의 근이 x는 1, x는 2, x는 3일 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px는 최고차 함계수
1짜리 3차식이니까 px-x 또한 최고차 함계수 1이겠다. 3차 항의 계수가. 그럼 이렇게 써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px는 어떻게 돼? 그냥 x만 양변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px를 x-5로 나눈 나머지는 상수 나오는데 p5 값과 같겠다. 맞니? r은 p5. 따라서 대입식, 위의 식에 대입해보면은 어떻게 돼? 4, 3, 2에다가 5 더해. 4, 3, 2 곱하면은 24에다가 5 더하니까 29가 정답이 되겠다.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DT 5번으로 넘어가도 되겠니? 자, DT 5번으로 넘어갑시다. DT 5번. fx를 x 이것도 우리가 질문 받았었던 유형이지. fx를 x-4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는 3. q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뭐 몫을 q2x 이렇게 적자. 나머지가 1이래. 그럼 우리가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이거지. 뭐 얘를 q 뭐 3x 이렇게 적자. 나머지 알고 해라.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f-2 값이지. 맞니? 자, 그러면은 영욱이 졸리면은 키들 책상에서 서서 잠 깨고 들어오자. 우리가 졸기엔 너무 아까워, 이 시간이. 자, 어쨌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f-2지. 그러면은 이 조건에서 f-2 생각해보면 x에 -2 대입시 마이너스 6에 q-2에 더하기 3 이렇게 되지. 그럼 q-2 값 구하면 우리 끝나. 근데 q-2는 여기서 나오지. q-2 값은 우변에 -2 대입시 1이야. 아, 따라서 f-2 값인 r 값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 -6에서 1 곱하고 3 더해. 그럼 -3이 답이겠지? 끝. 요렇게.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또 이외에 DT 2번이나 3번에서 질문 있는 친구 있니? 없으면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자. 우리. 자, 해결의 법칙 약 50분 가량 남았. 우리 교재 54쪽부터 보자. 무리해서 나가진 않을게.
왜냐하면 수학화를 처음 배우는 반이니까. 이게 원래 계획상 명제를 통으로 다 나가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54쪽부터 89쪽이니까 36페이지 나오거든. 그러면 평소보다 숙제량이 거의 1.5배가 되지. 어? 기간이 줄어들었는데. 그치. 그래가지고 또 하필 또 우리가 처음 배우니까 일단은 목표 진도를 한 75쪽까지로 생각을 할게.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 여기 지금 명제를 배우는 요 단원 자체가 엄청 중요해. 여기서 단추를 잘못 메꾸고 들어가면 뒤에가 꼬일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은 54쪽 그리고 프리노트도 같이 요거 내용 받아 적으면서 들읍시다. 자, 그러면은 어디야? 명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어적인 의미는 명제를 들어본 적이 있지. 그냥 우리가 명제라는 뜻은 들어봤는데, 그럼 명제를 우리가 수학에서는 무엇으로 정의하냐? 명제란 핵심 포인트가 참거짓의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다 참거짓의 판별이 가능한 문장이나 식이어야 돼. 즉, 얘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이는 소수이다. 참거짓 판별 가능하니? 가능하지. 이런 경우에 이것을 명제라고 하는 거. 즉, 참 또는 거짓.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도 명제고, 참을 판별할 수 있어도 명제인데,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결과를 나타낼 때는 명제가 될 수 없어. 예를 들어, x가 3이다. 이런 문장은, x가 3이면 당연히 참이지만, x가 3이 아닐 땐 참이 아니지. 이런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거든. 응. 그건 뒤에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핵심 포인트는 참거짓 판별이 가능한 문장 또는 식이냐. 그거에 따라서 명제인지 명제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명제를 나타낼 때는 쉽게 P나 Q, R과 같은 알파벳 소문자 사용합니다. 얘는 표현 방법이야.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룰 때 말로 계속 쓰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얘를 간단하게 우리가 치환하듯이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표현 방법이야, 얘는. 명제 P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그래서 그럼 명제에 대해서 알았고 명제를 부정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P가 아니다. 의 경우 얘를 뭐 부정이라 하고 P의 부정. 그럼 요거를 기호로 표현할 때는 물결 P 얘 표현 방법이야. 똑같은 말이야. P의 부정은 이걸 우리가 읽을 때는 not P라 하거든. not P가 이 영어 not에다가 P 요거야. 읽을 때는 뭐 not P라 하고 예를 들어 이가 소수이다 얘기를 했잖아. 얘의 부정은 이가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정이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고 그럼 참인 것을 부정했으니까 거짓이 되겠지. 이건 뭐 당연한 거지. 근데 거짓인 명제에 대해서 걔를 부정해버려. 그러면 예를 들어 3은 4는 소수다. 참인이 거짓이니.
거짓이지. 그럼 걔를 부정해서 4는 소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참이지. 그래서 항상 이제 양립된 개념이거든. 명제는 참 or 거짓.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고 그래서 거짓인 명제의 부정은 참이야 항상. not p의 부정은 즉 명제의 not p의 부정을 우리가 not p에 not 붙이는 거잖아. 우리가 이중 부정의 경우는 긍정이지.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이가 소수가 아닌 게 아니야. 그런 말이지. 그럼 뭔 말이야? 이는 소수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not p의 부정은 그대로 다시 p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명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명제랑 비슷한데 자주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 조건. 우리가 문제 풀 때 조건을 잘 확인해서 식을 세우자 할 때 그 조건 맞아. 우리가 예를 들어 조건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 또는 식이 문자의 값에 따라 한거짓이 정해질 때 얘를 조건이라고 불러.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문자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정해질 때 얘를 조건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x가 3보다 크다 라고 하면 x가 5나 6 이런 수들을 생각해 보면은 3이겠지만 1, 2 같은 값이 될 때는 거짓이지. 그래서 계속 때때로 다를 때, 참거짓이 때때로 다른 경우, 그것을 조건이라고. 조건도 마찬가지야. 조건도 부정을 할 때는 여기 예를 들어 조건 P라고 하면은 얘의 부정은 not P, 조건 P에 부정하는 거. 똑같이 not 붙이면 돼. 그러고 이제 새로운 집합에 대해서 배웠는데 결국에는 사실 명제라는 것도 집합 가지고 하는 이야기거든. 진리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해볼 텐데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은 항상 뭐 참민 그런 진리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 그냥 국어적으로 뜻을 생각해 보면 수학에서의 진리집합은 어떤 의미냐면은 저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x라고 써도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x를 쓰니까 원소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집합식으로 써보면은 어떤 x들이냐면 일단 전체 집합에 포함되며 조건 px가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x들의 모임이다.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집합식을. 그럼 예를 들어 이 px 조건 p라는 게 x가 5보다 크다. 아까 얘기한 x가 5보다 크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자연수들 중에서 생각을 해보면 6, 7, 8, 9, 10 이런 수들이 쭉쭉쭉 요 안에 포함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3이 되도록 하는 x들을 모두 모아두는 게 진리집합, 또 다른 말로 해집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개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건 P 또는 Q와 조건 P 그리고 Q 얘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합집합과 교집합 이야기야. 아까 우리 문제 풀면서 그런 거 봤었지? 축구 동아리 또는 농구 동아리에 들어가는 그런 표현들을 봤잖아. 똑같아, 여기서도. 자, 조건 P, 1 진리집합을 P, 조건 Q의 진리집합 Q라고 정의시 조건 P나 또는을 쓰거든, 보통 수학에서는.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이면은 P 만족하는 거나 또는 Q 만족만 해도 되지. 둘 중 하나를 적어도 만족하면 되니까 얘는 P 합집합 Q가 되겠지. 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볼 명제들에 대한 문제에서 이 조건 P를 만족하거나 또는 조건 Q를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찾을 때는 또는이란 말이 나오면 합집합을 생각해야겠구나. 또는이 나오면 합집합을 생각해야 되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을 생각해보면 얘는 어떤 말이야? 아, P도 만족하고 동시에 Q도 만족해. 그럼 진리집합에는 P에도 들어가고 Q에도 들어가네. 둘 다 동시에 들어가야 돼서 교집합이구나. 그래서 얘도 그리고라는 말이 나올 때는 교집합을 생각해줘야 된다. 진리집합에서는. 또는이 나올 때는 합집합을 생각해주고. 자, 그리고 명제 부정에 대해서는 P 또는 Q의 부정. 부정은 우리가 뭘 생각해주면 되냐면은 여집합 생각해주면 되거든. 아까 P 또는 Q가 뭐였어? P 합집합 Q지. P 합집합 Q지. 진리집합으로 치면. 그것의 여집합이 뭐야? 드모르간 법칙 써서 P 여, 교, Q 여지. 그럼 똑같이 명제에서도 얘의 부정이라고 한다면 얘는 not P 그리고로 바뀌겠지. not Q. 그래야 진리집합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P역, 교집합, Q역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또는은 부정했을 때 그리고가 된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의 부정은 우리가 P교 Q의 부정을 생각해 보면 여집합 생각했을 때 P여 합 Q 여집. 아, 그럼 얘도 바꿀 때는 부정을 하면 not P 또는 not Q가 되겠네. 그렇게 바뀌어. 그리고 얘 진리집합을 표현했을 때도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요. 음. 자, 그럼 얘를 토대로 이제 드디어 이제 명제라는 단원을 배우는데 물론 정확히 명제 정의는 알았지만 수학에서 쓰이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 다 해서 배우게 되는데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면 Q이다가 성립하는 명제에 대해서 배울 거야. 어. 그래서 걔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는 건데 우리가 명제
P면 Q. 얘에 대해서 각각 PQ는 조건이야. 그럼 이때 P면 Q이다 를 만족할 때 각각의 PQ에 대해서 이름이 있거든. 얘 P의 이름은 가정, Q의 이름은 결론 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4의 배수라는 것도 조건이지. 2의 배수라는 것도 조건이고 4의 배수를 만족하면은 2의 배수이니? 라고 했을 때 참이다, 거짓이다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 수학적으로. 그래서 얘가 명제가 되는 거. 참거짓이 판단이 돼서. 자, 그러고 이제 명제 PQ의 참거짓 그리고 참거짓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진리집합을 따질 수가 있어. 진리집합 간의 호환관계를 따질 수 있게 되는 거 이제. 자,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것이 참이면은 얘가 참이면은 각각의 진리집합을 생각을 해보자. 각각의 진리집합을 포함해 생각을 해보자. P의 진리집합 P 대문자 P, 캐피탈 P, Q의 진리집합 Q 생각해보면 P를 만족하는 것들은 이미 Q를 만족하지. P를 만족한 애들은 Q를 만족하니까 P의 원소들은 이미 Q의 원소에 포함되겠네, 그럼. P를 만족하는 것들이 Q에 만족이 되니까. 그래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 근데 얘를 거꾸로 생각해도 참이 돼. P가 진리집합에서 P가 Q에 들어가면은 P를 성립하면서 동시에 Q를 만족하니까. P면 Q, 조건 P를 만족하면 조건 Q를 만족한다가 되는 거지. 수학 같지 않지, 되게 숫자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 말장난에 놀아날 수 있어. 아차하다가. 논리의 세계라. 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P면 Q이다가 성립을 안 해. 얘가 거짓이야. 그럼 P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Q를 안 만족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하나 정도는.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포함관계가 성립을 안 하겠네. Q에 안 들어가는 애가 있으니까 진리집합에서는. P에는 들어가나 Q에는 안 들어간다. 얘를 거꾸로 해줘 참이야. 거꾸로 해줘 참이야. 진리집합에서 P에는 들어가지만 Q에는 안 들어가는 애가 있으면은 P면 Q이다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지. 조건 P를 만족한다고 Q를 성립하는 건 아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거짓임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 하나의 예시를 우리가 발레라고 합니다. 계속 PQ 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모든 소수는 홀수다 라고 했을 때 얘는 모든 소수이면 홀수이다 라는 명제지. P면 Q이다가 각각 P는 모든 소수인 거고 Q는 홀수이다. 근데 모든 소수라는 것 안에 2도 들어가지. 근데 2는 홀수이다에 포함이 안 돼. 그럼 홀수 집합에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런 애들을 우리가 발레라고 합니다. 정의를 할 때. 지지집합에서도 소수집합, 홀수집합이 있으면 소수집합에 들어가는 2는 홀수집합에 포함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지지집합 간에도 이렇게 포함이 안 된다라고 씁니다. 하나라도 안 들어가는 게 있으면 안 들어가겠지. 전부 포함돼야 우리가 부분집합으로 정의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고 이제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말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모든 x에 대해서 t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뭔 말이냐면은 x라는 건 얘는 전체 집합 x에 들어가는 거. 임의의 어떤 값을 가져와도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거지. 얘는 진리 집합이야. 그리고 어떤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즉 얘는 뭐야? 진리 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되지. 공집합에는 원소가 없는 건데 하나라도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하면 진리 집합에서는 걔가 원소가 되니까. 그치?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예시 생각해 보자. 어, 뭐가 있을까? 합성수는 모든 합성수는 소수인 약수를 갖는다 라고 하면 참이지. 합성수는 소수인 약수를 갖는다. 생각해보면. 그건 당연한 말이지. 모든 합성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지. 소수인 약수를 가지니까. 그럼 걔는 전체 합성수를 데리고 왔을 때 그것이 진리집합과 같아지게 되지.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라고 하면은 소수집합에서 얘가 어떤 x에 대해서 표현을 말로 했을 때 어떤 소수에 대해서 짝수이다라고 하면은 짝수인 게 적어도 하나만 존재하면 되잖아, 진집합에서. 그치? 근데 여기서는 2가 존재하니까 공집합이 아니라 참. 근데 예를 들어 3 이상의 소수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 짝수가 존재한다. 어떤 x에 대해서 전체를 3 이상의 수수로 놓고 보면은 걔는 공집합이지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짓. 이렇게 보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필수 유형들을 좀 봐보자. 필수 유형 요거 다 풀어주시니? 유형별로? 다 풀어주시지 않으시니? 요렇게 있는 거. 필수 유형 요런 거. 하나씩 다 짚어주시니? 아니면 몰라? 숙제는 어차피 다 나올 테고. 수업 때도 이걸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다 짚으시니? 그런 거 같아? 아니면은 몇 개는 넘기시니? 넘기죠? 몇 개는? 음. 밑에 있는 걸로 해서.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갈 만한 것들, 개념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것들 만한 거를 얘기를 해줘야겠다. 시간이 우리가 촉박하네, 생각보다. 명제는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촉박. 자, 예를 들어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으면 되거든. 근데 애매한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애매한 거는 안 돼. 구는 소수이다는 확실히 참거짓 분별이 가능하지. 그치? 그리고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루트 5이다도 참거짓은 판별이 가능하지. 확실히 거짓이지만. 근데 예를 들어 차은우는 잘생겼다. 라고 한다면 참거짓 판별이 분명하니. 그치? 참거짓 발음이 안 돼. 참거짓
한정이 분명하진 않지. 항상 얘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상은우가 잘생기지 않았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너무 극단적인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위에 나와 있지. 참외는 맛있다. 물론 참외 맛있는 사람은 참이라 하겠지만 맛없는 사람은 거짓이라 할 수도 있지. 즉, 참거짓이 분명하지 않지,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나중에 교과서를 풀어보든 나중에 다른 문제집을 풀어보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명제 참거짓을 판별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참 또는 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 것만 명제야.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의 진리집합 2-1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이야. 그럼 nat p의 진리집합을 구해보자 하면은 소수가 아닌 것들을 모두 모아보자 이거지. 그럼 nat p의 진리집합 p 여집합이라 쓰면 뭐가 되겠어? 소수가 아닌 수들 생각해주면 되겠지. 소수가 아닌 조건 만족하는 수들 1, 4, 6 이렇게 되겠지. 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주자라는 거지. 여기서 퀴즈. 1은 소수일까 합성수일까? 잘 알고 있구만.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야. 1은. 자, 그러면은 2-2는 숙제로 해오면 우리가 하면 될 것 같고 3번 P면 Q이다의 참거짓 판정. 우리가 P면 Q이다에서 참거짓을 판정할 때는 뭐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냐면은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볼 수 있는지와 또는 반례가 존재하는지. 반례가 존재하면 포함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참 하나 거짓 하나 봐야겠다. 예를 들어 2번 볼까? 3-1의 2번 3의 배수이면 9의 배수이다. 참이니? 라고 생각하면 틀리게 되는 거지. 낚인 거야. 지금 고개를 이렇게 끄덕인 친구들은 3의 배수 중에 6은 9의 배수가 아니지. 그래서 생각을 해줄 때는 조건 P의 진리집합 3의 배수 집합과 조건 Q의 진리집합 9의 배수 집합의 포함관계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포함관계 안 들어가는 6 같은 애들이 발레가 되지. 이렇게. 그래서 거짓.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그리고 한번 볼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을 만족한다는 건 x가 얼마일 때인 거니? x는 1 또는 x는 3이지. 그럼 얘의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어떻게 돼? 그냥 1과 3 가진 이런 집합이지. q는 0부터 4 사이다. 그럼 얘는 진리집합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q는 x들의 모임인데 어떻게 돼? 0과 4 사이에 있는 그런 실수들의 모임이야. 이거지. 맞니? 그러면은 PQ의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 P가 Q에 들어가니? 그렇지, 들어가지. 1, 3은 여기 부등식에 해로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참이야. 항상 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때에는 각 조건의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살펴보자. 포함관계를 살펴보자. 포함관계를 만족시키지 않는 그런 반례 X들이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거짓인지 판정하기 위해. 알겠지?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유형 4로 넘어가 보면 결국에는 아까 괴롭히던 그 집합의 포함관계 또 만나. 왜냐하면 명제라는 것도 결국 조건과 조건 간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예를 들어 4-1번 보자. 4-1번 그러면은 P면 not Q가 참이다 라고 했으니까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니? P의 진리집합 P
Q의 질리집합은 Q니까 not Q의 질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겠지. 그럼 P가 Q의 여집합에 화살표가 이쪽으로 나가면은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수학적이진 않지만 요거를 쉽게 생각할 때 요게 입이면 요게 혀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외우는데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고 결국엔 얘는 우리가 찾는 건 뭐야?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갈 때 항상 참인 걸 골라보자 이거잖아. 그럼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 P와 Q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거네. 겹치지 않겠지, 당연히. Q 여집합에만 들어가. 이렇게 P, Q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P합집합 Q는 P합집합 Q야. Q가 아니야. 1번 땡. Q에서 P 빼면 그냥 Q만 남지. 겹치지 않으니까. P교집합 Q는 P 여집합 그건 또 아니야. 얘가 P여가 아니라 공집합이어야겠지. 그리고 P에서 Q 빼면 P다? 맞는 말이네. 정답 4번. 5번은 Q 여집합과 P를 합하면 어떻게 돼? 그냥 Q 여집합 되지. 그래서 전체는 안 돼. 네, Q 여집하면 돼. 요렇게. 결국에는 우리가 집합의 집합의 포함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명제에서도 얘의 참거짓을 판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의 참거짓을 판정하기 위해선 조건과 조건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살펴보자. 그게 핵심이야. 명제에서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미지수 구하기. 사실 얘는 집합의 포함관계를 만족하기 위해서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되거든. P면 여기서 5-1 봅시다.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자라는 건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은 얘의 진리집합이 어떻게 돼야 돼? P와 Q가 포함관계가 P가 Q에 들어가는 거지. 즉 얘는 부등식을 그려봤어. 우리가 수직선상에 그려서 표현해보면은 P는 2부터 4야. 이게 P야. 진리집합 P라고 생각을 하자. 여기 들어있는 X값들이 여기서 진리집합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Q가 더 커야 되니까 0은 이쯤에 있다 생각을 해보면은 A는 여기보다 더 멀리 나가야겠지. 이렇게. 근데 얘는 A가 색칠이 안 돼 있는 거지. 얘가 Q야. 그러면 사실 얘는 뭐야?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던 연립일차 부등식이야. 연립일차 부등식. 대부분의 여기서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A 잡는 이 유형은 연립일차 부등식을 풀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는 뭐야? 확실히 A가 4보다 클 때 되는 건 알겠는데 4가 되어도 되는지만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되잖아. 등호가 성립해도 되는지. 근데 만약 A가 4가 되면은 더 큰 집합은 4를 포함 안 해. 작은 집합은 또 4를 포함하겠다. 그러면은 4가 삐죽 튀어나오지. 수원관계에서. 그러면은 P가 Q에 들어간다가 거짓이 되지. 따라서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A가 4보다 크니까 정수 A의 최소는 5가 되어야겠지. 이렇게. 결국 얘는 뭐라고? 연립 1차 부등식 유형과 같다. 네, 다녀보세요. 괜찮지? 자, 그리고 이제 다음 6번으로 봅시다. 유형, 대표 유형 6. 그러면 6-1번 보자. 6-2는 우리가 숙제를 해오자. 자, 대표 유형 6-1번.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거짓인 명제. 거짓인 명제는 어떻게 되니?
P면 Q이다가 성립 안 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제가 성립 안 할 때 어떻게 쓰냐면은 짝대기 하나 그어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서 표현을 해. 그럼 얘는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도 어떻게 돼? 포함 안 한다. 포함 안 한다. 삐죽 튀어나오는 게 있다. 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조건과 조건에 대해서 포함 관계가 성립을 안 하는 걸 이 전체 집합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를 가지고 생각을 하자는 거지. 예를 들어 1번. 모든 x에 대하여 절대값 x는 x 이상이다. 얘는 참이지. 마이너스 2 넣어도 마이너스 1 넣어도 0 넣어도 1 넣어도 2 넣어도 임의의 U에 있는 원소들을 생각을 했을 때 부등식 만족하는지만 보면 돼. 그럼 1번은 오케이지. 3번 볼게. 2번은 제일 나중에 볼 거야. 어떤 x에 대해서 x-1의 제곱이 0 이상이다. 성립하는 거. 예를 들어 x에 0 넣어도 성립하지. 그럼 얘는 그 어떤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 얘가 x는 0일 때 0 빼기 1의 제곱이 0 이상이니까 되는 거. 오케이. 4번. 어떤 x에 대해서 0 이하다. 예를 들어 얘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생각하면 참이지. 그럼 얘도 맞는 말이야. 어떤 x가 존재하니까. 5번. 어떤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지. 얘가 한 개만 있어도 돼. 그 한 개가 x는 마이너스 1일 때지 얘는. 어떤이면은 적어도 한 개만 존재하면 된다. 적어도 하나의 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 적어도는 많이 봤지. 중학교 2학년 때도 이거 경우의 수 문제 볼 때 많이 봤었지. 적어도 하나의랑 똑같은 말이야. 어떤은. 모든 x는 우리가 고등상에서 봤었지. 항등식에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같은 말이야. 모든 일. 하나도 빠짐없이야 얘는. 그럼 우리가 안 본 2번 어떻게 돼? 나머지는 다 참인 걸 밝혀.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 중에서 해당이 안 되는 애가 있지. x는 0. 요렇게 모든 x라고 했는데 안 되는 애 발견 시 그 x는 0이 뭐라고 했니? 얘가 두 글자로 그치 발레. 응. 영어로 카운터 이그젬플. 요렇게 되겠지. 다녀오렴. 정리됐니? 자, 그러면은 적절히 이건 살펴보았고 명제 사이의 관계까지만 보고 집에 가자 우리는. 얘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우리가 어느 정도 배워놔서 15분이면 다 볼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얘가 명제 사이의 관계라고 했을 때 우리가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살펴볼 수 있었지. 교재 66페이지 봅시다. P면 Q이다에서 얘 명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장난질을 칠 거야. 얘의 Q이면 P이다로 바꿔볼게.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에 대하여 나왔을 때 얘를 우리가 Q이면 P이다는 P면 Q이다의 역이라고 불러. 얘 역이야. 예를 들어 명제에서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라는 명제를 써보면은 그것의 역은 홀수이면 소수이다. 물론 얘도 참거짓이 항상 명제가 참이라고 역이 거짓인 것도 아니고 명제가 참이어도 역도 참이 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명제가 참 원래 명제가 참인데 역도 참이 될 만한 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을 만족하면 직각삼각형이다. 오케이.
직각삼각형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을 만족한다. 오케이지? 그래서 역으로는 한거짓 판정 불가. 근데 뭐에 참것이냐면 원래의라 쓰자. 원래 명제 한거짓 판정 불가. 이제 대우라는 걸 배울 건데 대우는 뭐냐면은 PQ를 둘 다 부정해. 그리고 순서를 바꿔. not Q이면 not P이다. 얘는 P이면 Q이다의 얘를 뭐라 부르냐면 대우라고 불러. 대우. 대우로는 명제의 참거짓을 한정 가능해. 왜냐하면 우리가 P이면 Q이다의 진리집합을 P가 Q에 속한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not Q이면 not P다의 진리집합 써보면 어떻게 돼? Q 여집합이 P 여집합에 속한다가 되지. Q 여집합이 P 여집합에 속한다가 참이면은 P가 Q에 속한다가 참이 되지. 반대로 P가 Q에 속하는 게 참이면은 Q 여집합이 P 여집합에 속하는 게 참이 돼. 그래서 대우로는 원래 명제의 참거짓 판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가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3단 논법. 어려운 건 아닌데 그게 누구였더라? 소크라테스였나?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게 3단 논법이지.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고 Q이면 R이다가 성립하면 그렇게 되면은 P이면 R이다가 성립을 해. 이게 3단 논법이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요거지, 대표적으로. 여기 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참거짓을 원래 명제와 대우로 판정을 할 수가 있다 했잖아. 서로 같은 참거짓을 갖게 돼. 대우와 명제는.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고 대우가 거짓이면 명제도 거짓이야. 얘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또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아주 고등학교 1학년들을 괴롭히는 건데 충필. 쉽게 생각하면은 뭐냐면은 충분 조건은 얘만 만족해도 그 다음 거는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거.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적절한 명제. 자연수이면 정수이다. 생각을 해보자. 방금 지어냈어. 자연수는 정수가 되기는 조건이 충분하지. 조건이 충분해. 그래서 우리가 P면 Q이다를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면은 우리가 항상 참인 명제는 여기서 짝대기를 2개 써. 보이지? 짝대기 2개 쓴 거.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렇게 표현한다. 짝대기 2개 써서 항상 3인 명제는 그럼 충분 조건은 뭐냐면 여기서 P야. 화살표를 주는 방향이야. 우리가 쉽게 생각하려면 이것도 살짝 수학적이지는 않은데 충분하니까 주겠지. 화살표를 충분하니까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뒤에 Q 조건을 만족하기는 P 조건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 화살표를 주니 충분해서 준다라고 조금 야매로 생각할 수 있고 또 필요 조건은 뭐냐? 정확한 명칭을 쓰면은 P는 Q이기 위한 중분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앞에 걸 생각을 해주면 돼. 충분은. 그리고 필요 조건은 뭘 생각해주면 되냐면 뒤에 거 생각해줘야 돼.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지지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지. P가 Q에 속하니까. 우리 종소리 아니야. 우리 5분 더 남았어. Q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Q는 일단 P는 만족을 하는 애들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 쉽게 이해하려면은 화살표가 필요해서 받는다고 생각을 해도 돼. 필요 조건. 여기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을 해석을 하자면은 P가 되려면 적어도 무조건 Q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Q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필요하지. P가 되려면.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하는 거고. 이걸 좀 쉽게 생각하면 화살표 받는 쪽이 화살표가 필요하니까 받겠지.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렇게 문제될 건 없다.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 얘는 뭘까?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면 돼. 그래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어떻게 쓰냐면은 표현할 때 양쪽 화살표로 써주면 돼. 서로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인 경우. 그런 경우 필요 충분 조건이다. 양쪽 방향의 화살표가 다 성립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지지집합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 조건이면은 우리가 요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다. 지금 P면 Q이다가 그래서 사실 요거 쓴 거야. 지지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P면 Q이다가 성립하는 경우이면 요게 성립하니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마찬가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P, Q가 서로 진리집합이 같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양쪽 방향 다 성립한다. 화살표가. P면 Q이다도 성립, Q면 P이다도 성립. 즉 여기서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라고 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절대부정식 전까지 개념은 이게 끝이야. 개념은 이게 끝이야. 간단하게 문제 한번 짚어보고 책 검사를 해야 되네. 일단 얘가 지금 개념 설명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풀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얘를 숙제는 75쪽까지 해오는 걸로 하자. 우리 아까 약속한 대로. 숙제는 75쪽까지. 그러고 책 검사하자.